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관계 증진을 위해선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해라. 제가 썼던 책 탑 세일즈맨의 노트를 훔치다를 가지고서 제가 영상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책의 일부의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제가 일부를 구성했는데요. 오늘 그 일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선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라,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할 4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뭐냐? 발이에요, 발. 예, 손과 발 할 때 그 발요. 발품을 파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자주 만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책에도 써놓은 예가 뭐냐면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에펠탑. 여러분, 유럽 하면 프랑스, 그리고 그 프랑스 파리에는 뭐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에펠탑이거든요. 아마 에펠탑은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대표적인 조형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에펠탑이 건립 당시에는 시민들의 굉장히 반발을 샀던 조형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시 그 건물이 들어설 때 당시의 어떤 예술가들, 그리고 뭐 문인들, 모파상 같은 문인들, 이런 분들이 그 철탑을 굉장히 반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리와 같은 어떤 그 고전적인 도시에 목조 건물도 아니고 그 철탑, 쇠탑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철탑을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 시가 그 파리시가 협상안을 내놓죠. 이거 기념탑은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올리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선가요? 그때 가서 10년인가 20년이 지나면 이걸 철거하겠다, 이렇게 그 시민들과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거할 테니 지금은 올리자.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그 철탑이 철거가 됐나요? 안 됐다는 거죠. 에펠탑은 여전히 지금도 파리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죠. 무슨 말이냐?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철탑이 생기고 나서 오며 가며 그 철탑을 보기 시작하고, 비가 와도 보고 눈이 오도 보고, 막 매번 그 철탑을 보니까 그 철탑에 익숙해진 거예요. 아, 저 에펠탑은 우리 시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에펠탑은 건재한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자주 보면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반복해서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에펠탑 효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어요. 학교 가면 캠퍼스 커플이 있는 거고, 회사에는 사내 연애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자주 보면 없던 정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해지고 싶은 고객이 있다면 자주 만나세요. 발품을 파는 것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귀입니다. 귀. 바로 이 귀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억하실 게 뭐냐? 혀로 만나지 마시고요, 귀로 만나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일단 저 사람의 얘기를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저도 뭐 현업에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가장 잘 되는 상담이라고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2시간 동안 대화할 때 1시간 55분 동안 그분 얘기를 듣고 참, 그래서 공인사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요런 걸 가지고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 그래, 그럼 한번 제안을 줘야 하고 끝나는 거. 이게 베스트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게 중요한데, 활짝 열어놓는 방법은 내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많이 끌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은 혀가 아니라 뭐다? 귀로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손입니다. 손. 바로 이 손이거든요. 왜 손을 제가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 발품을 많이 팔아서 상대방들,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영업의 기본이라면, 관계를 위한 기본이라면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점점 고객 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는 좀 힘들어지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죠.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손품을 파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짧은 엽서 하나, 뭐 저는 이제 책 선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책을 보낼 때 보통 몇 줄이라도 엽서를 써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 책 앞에다 뭘 좀 써서 보내든지 손품을 파시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었을 때 엽서 하나 보내는 것이 한 번 만난 정도의 효과는 관계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뭐 온라인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엽서를 쓰기보다는 이제 카톡으로 안부도 좀 묻고 커피 한 잔 보내기도 하고 최근에 좀 열심히 뭐 거의 못 뵀는데 잘 지내시냐 뭐 생일 같을 때 있으면 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증진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손품을 파셔라. 즉 관계를 위해서는 손품을 파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뭐냐?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네 번째는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는 집안에는 필류 반드시 있다. 뭐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즉 상대방의 뭔가를 그 이제 선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 속물적인 걸로 느끼실 수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어떤 뭔가를 챙겨주는 그런 의미. 즉 기프트라는 게 뭐 상대방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선물이라는 단어로 압축을 했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선물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좋은 책을 발견했었을 때 아니면 어느 지역을 여행했었을 때 이럴 때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선물들을 챙기시면 관계 증진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세요.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